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의 저자 이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챕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챕터, 조건문을 이용해 다르게 동작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른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필수적으로 생깁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유튜브의 프리미엄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 혹은 로그인 정보가 올바른 경우와 올바르지 않은 경우, SNS에서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하트 버튼이 색깔이 바뀌는 것, 이런 조건들이 있죠. 프로그램은 매우 많은 조건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조건문을 통한 조건부 처리를 실습하면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슨 1, 2, 3에서는 조건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 if, else, 그리고 else if 구문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레슨 4에서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어떤 특정 구문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레슨 5에서는 두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해도 특정 구문을 실행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겁니다. 레슨 6에서는 또 다른 조건문인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레슨 7에서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법과 문자열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8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학습 목표와 주요 용어들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조건문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if문입니다. if문은 만일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해라 와 같이 특정 조건이 참일 경우에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돈이 8,000원 이상 있다면 순댓국을 먹는다. 돈이 8,000원 이상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판단의 대상이죠. 돈이 8,000원 이상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질 테니까요.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이 시작되었고 돈이 8,000원 이상 있는지를 한번 판단합니다. 그리고 8,000원 이상 있다면 순댓국을 먹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돈이 8,000원 이상 없다면 그냥 상황이 종료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자바 조건문의 구조에 맞춰서 고쳐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만일 돈이 8,000원 이상 있다면 중괄호 블록으로 진입해서 순댓국을 먹는다. 돈이 8,000원 이상 있지 않다면 중괄호 블록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간다.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문장이 될 거예요. 만일 조건이 참이라면 명령을 실행한다. 만일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중괄호 블록에 진입하지 못하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를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If condition is true, 그러면 중괄호 블록 안에 do something이 실행되는 것이죠. 자바의 문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바에서 if문을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f로 시작하고 if 뒤에 괄호 안에 불리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조건이 참인 경우에 바로 뒤따르는 중괄호 블록으로 진입을 해서 중괄호 블록 안에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책의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안에 조건으로 false를 주고 치킨은 살 안 쪄요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if 안에 조건을 true로 주고 살은 내가 쪄요 라는 문장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if문의 조건이 거짓인 앞 블록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if문의 조건이 참인 뒷 블록의 출력 구문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리제이로 들어가서 앞의 순댓국 시나리오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헝그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메인을 만들어 주고요. 시나리오에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었죠. mone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일단 500원이 있다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에서 money라는 변수의 값이 8,000보다 크거나 8,000과 같다면 순댓국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순댓국은 마이쩡! 이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money라는 변수의 값이 8,000보다 크거나 8,000과 같지 않기 때문에 if문의 중괄호 블록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한번 8,500원으로 바꾸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else인데요. else 구문은 앞에 나오는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if 뒤에 뒤따르는 else 키워드를 위치시키고 그 뒤에 중괄호 블록 안에다가 앞의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들을 위치시키면 if문과는 배타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8,000원 이상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순댓국을 먹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었는데 이렇게 else 구문을 이용하면 돈이 8,000원 이상 있을 때와 8,000원 이상 있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 있겠죠. 바로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구문의 뒤에 else 키워드를 추가하고요. 뒤따르는 중괄호 블록에 앞의 조건이 거짓일 때 출력된 문자열을 입력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자, 그리고 돈 8,000원 정도를 뺏어서 불쌍한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보니 순댓국을 못 먹은 것이 확인되었죠. 이어서 배울 구문은 else if 구문인데요. else if는 if와 else 사이에 조건을 추가해서 참과 거짓 두 가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엔 저렇게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중간에 삽입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문법은 if와 else 사이에 else if라는 구문을 넣고요.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록 안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되는 코드들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 한 가지는 이 조건문들의 중괄호 블록들은 모두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문의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 이 블록 안의 것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if문의 조건이 참이라고 해도 이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제 코드를 수정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8,000원 이상 있을 때에는 순댓국을 먹을 수 있고 8,000원보다는 적지만 5,000원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if와 else 사이에 else if 구문을 사용해서 돈이 5,000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스테이크 마이쩡 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2,000원 정도 뺐고요. 6,500원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스테이크를 먹었죠. 이 else if 구문은 if와 else 사이에 몇 개든 넣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넣을 수 있지만 모든 블록들이 다 배타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구문들 중에 첫 번째로 조건이 맞는 한 블록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실행하기인데요. 돈이 8,000원 이상 있을 때 어떤 일을 한다 라는 한 가지 조건만 명시할 수도 있지만 돈이 있고 시간도 있을 때 어떤 일을 한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를 위해서 if문 안에 if문을 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나이가 10살 이상인지를 한번 비교하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나이가 20살 미만인지를 또 한번 확인하고 있죠. 이 중첩 if문을 코드를 통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sted if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수형 변수로 age라는 것을 선언해서 일단 15살이라는 나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살
이상일 때 조건문을 타고요. 그렇지 않을 때 조건문을 만들고 10살 이상일 때는 10살 이상, 그렇지 않으면 10살 미만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때 10대인 경우만 판단하고 싶어서 10살 이상인 경우에 또 다른 조건문을 넣어서 나이가 20살 미만인 경우 10대라고 출력을 해주고 10살 이상이면서 20살 미만이 아닌 경우 10대 아님이라고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살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10대 아님이라고 출력을 해줬습니다. 나이는 15살이니까 10대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를 한번 25살이라고 고쳐보면 10대가 아니라고 출력이 되고요. 5살도 마찬가지로 10대가 아니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첩된 if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하나 안에서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개짜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산자 챕터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에 있는 조건이 모두 true여야 true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둘 중 하나라도 true가 아닌 경우에는 false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연산자를 통해서 방금 코드를 고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if문은 지워주고요. 나이가 10살 이상일 때, 그리고 나이가 20살 미만일 때 10대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한번 5살인 채로 실행을 해볼게요. 10대가 아니고요. 15살은 10대라고 판단하고요. 25살은 10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산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실습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true와 true가 있는 경우, 그리고 좌측만 false인 경우, 그리고 false와 false인 경우, 그리고 우측만 false인 경우, 이를 실행해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쪽 모두가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출력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조건 중 일부만 만족해도 실행하기인데요. 방금 전에는 양쪽의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if문 안쪽의 구문이 실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if문 안쪽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까 사용했던 두 개짜리 연산자 대신에 이 파이프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파이프는 백슬래시 키를 쉬프트를 누른 채로 타이핑하시면 넣으실 수 있고요. 이 파이프 두 개짜리 연산자의 의미는 좌측 항이나 우측 항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를 반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모두 false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true가 되겠죠. 한번 코드를 통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일단 두 개를 방금 배운 파이프 두 개로 바꾸고요. 잘 생각해 볼 것이 10대이려면 10살 이상이고 20살 미만이어야 되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대가 아닌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쉬운데요. 자, 생각해 보면 10살 미만이거나 20살 이상이면 10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조건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미만이거나 20살 이상이면 10대 아님, 그리고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10대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한번 25살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5살은 10대가 아니라고 나오고요. 15살은 10대라고 나오고요. 5살은 10대 아님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파이프 2개짜리 연산자는 5어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 경우도 4가지 케이스를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true. 그리고 오른쪽이 false인 경우, 그리고 왼쪽이 false인 경우, 그리고 양쪽 다 false인 경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둘 중 한쪽에 true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true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양쪽 모두가 false인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if문 외에 또 다른 조건문인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if문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문법부터 살펴보면 스위치 구문으로 시작하고 괄호 안에 어떤 특정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이스 뒤에 이 값이 어떤 값이었을 경우에 이 구문을 실행해라. 그리고 여기까지 라는 명시가 있고요. 디폴트는 일치하는 값이 위의 조건 케이스상이 없을 때에 실행될 코드를 명시하게 됩니다. 문법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죠. 한번 예제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의 예제 코드인데요. 첫 번째, month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값은 3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괄호 안에 month라는 변수를 넣어주고요. 이 month라는 변수의 값이 1인 경우에 January라고 출력을 해주고 여기까지, 그리고 2인 경우에 February라는 값을 출력해주고 여기까지, 그리고 month가 3인 경우에 March라는 값을 출력해주고 중지하고요. 4인 경우에 April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중지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에는 번역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이 브레이크 구문이 케이스마다 존재하지 않으면 1이라는 값을 만족했을 때 이 구문이 실행되고 그 밑으로 쭉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나오는 모든 구문이 다 실행되게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IntelliJ에서 간단하게 스위치 케이스 실습 한 번만 해볼게요. 클래스 네임은 스위치 케이스로 하고요. 메인 안에 정수형 변수 month를 선언해주고 값은 아무 값이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month 케이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month를 입력하고 케이스 month가 1일 경우 January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브레이크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케이스 2인 경우 February라고 출력해주고 브레이크, 케이스 5인 경우 May라고 출력해주고 브레이크, 그리고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일치하는 값 없음 출력하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5인체로 실행을 해보면 May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값을 2로 바꾸고 실행했을 때 February가 나오고요. 만약에 0같이 케이스에 걸리지 않는 값을 넣고 실행했을 때는 일치하는 값 없음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문자열 비교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에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 봤었는데요. 문자열에도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A라는 문자열이 치킨이고 B라는 문자열이 치킨일 때
A와 B가 같느냐에 해당하는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A와 B가 모두 치킨이란 글자라고 해서 항상 true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치킨이니까 true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코드를 작성했더니 가끔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제 코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어떻게 정확하게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은 string compare라고 짓겠습니다. main 먼저 a라는 스트링을 선언하고요. 치킨이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하나 만들어서 b라는 스트링은 스캐너로부터 한번 입력받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과연 A와 B가 같은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이라고 입력을 할 것이고요. 같은 치킨인데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치킨이라는 문자열이었는데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자바에서는 문자열의 같음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들이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열을 비교하려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텔리제이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교 연산자를 보시면 배경색이 강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스트링 값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되었다. equals를 이용해라 라는 건데요. 한번 equals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quals는 스트링 안에 있는 기능이고요. equals 안에 b와 같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대로 실행을 해보고 치킨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서야 같다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문자열과 같은 타입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 그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에서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스코드에 치킨이라고 적어놓은 값과 표준 입력을 통해 입력받은 치킨이라는 문자열은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했을 때 이것이 다르다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를 이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레슨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인데요. 우리는 앞서서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것을 숫자로 변환해보는 실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코드를 응용해서 조건문과 연계해서 사용자가 숫자로 월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월에 해당하는 영단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월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스캐너를 선언하고 인트형 변수 month를 하나 선언해 둡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위해 try 블록 안에서 스캐너로부터 한 줄 문자열을 입력받고요. 입력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 시도하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입력해서 변환에 실패한 경우에 month에 -1을 넣어주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if문을 통해서 month가 1인 경우에 January를 출력해 주고요. month가 2인 경우에는 February, 3인 경우에는 March, 4인 경우에는 April까지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부터 4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의도했던 대로 2를 입력했을 때 February 그리고 A를 입력하면 1부터 4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출력 예제가 있고요. 한번 이 코드를 응용해서 다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예제 코드는 책에 나온 코드인데요. 클래스명은 price라고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만들어 주고요. 이 프로그램은
음식 이름을 입력하면 음식의 가격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음식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요. 스캐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 이름으로 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스캐너로부터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f문이 아닌 스위치 케이스를 한번 써볼게요. 네임을 케이스의 조건으로 넣고요. 만약에 치킨이라고 입력한 경우에 치킨은 500원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 그 다음 사용자가 순댓국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순댓국은 마이쩡이 아니고 순댓국은 8,000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브레이크. 그리고 스테이크라고 입력을 했을 때 스테이크는 5,000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 디폴트는 이제 메뉴에 없는 거겠죠? 메뉴에 없는 음식을 입력했을 때는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종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입력을 했을 때 순댓국은 8,000원입니다 하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치킨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치킨은 500원입니다 하고 출력이 되고요. 스테이크도 5,000원입니다 하고 출력이 잘 되겠죠. 마지막으로 팔지 않는 음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료라고 했을 때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라고 출력을 잘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메뉴를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것을 입력받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예제 코드를 살짝 살펴볼게요. 먼저 메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1번 치킨, 2번 순댓국, 3번 한우 스테이크 이렇게 메뉴를 제시해 주고요. 번호를 입력받아서 번호에 따라 치킨은 500원입니다. 2번일 때는 순댓국은 8,000원입니다. 하고 출력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메뉴 리스트를 제공한 다음에 번호를 입력하면 치킨은 500원입니다 하고 잘 출력을 해주죠. 이 번호에 없는 번호를 입력했을 때에는 올바른 메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조건문을 배우고 나니까 조금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뒷페이지에는 간단한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번씩 점검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챕터 7이었고요. 챕터 8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